자, 어제 견적서 만들기 하셨는데 다 못 하셔가지고 그거 완성을 해볼 건데, 우리 이명 어머니는 파일이 없으시니까 제가 카톡으로 이거 설명드리고 잠깐 보내드릴게요. 그거 받아서 하세요. 네. 그래서 유효성 검사로 목록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VLOOKUP 함수로 자료 찾아오는 거. 네, 그거 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한글로 읽어서 표시해주는 셀 서식 지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오늘은 고객 카드 만드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양식은 지금 만들어 놓으신 상태고 일부 이제 품명하고 규격 거기까지 단가까지 가져오는 거 해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공급가의 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먼저 요거 공급자 정보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상호를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주소가 한꺼번에 바뀌도록 그거를 이제 VLOOKUP 함수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 입력을 하려면 이제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요거까지 입력하는 거 해보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똑같은 형태인데 같은 자료 형태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 예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고객 관리 카드라고 해서 여기서 고객명을 제가 목록으로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고객에 해당한 정보가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마찬가지로 VLOOKUP 함수 이용해 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객 정보를 다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해놓으면 고객명 이름만 딱 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동으로 끌어올 수 있게 그 함수가 바로 어떤 함수냐면 VLOOKUP 함수이죠. 그래서 VLOOKUP 함수의 형식을 보시면 VLOOKUP 함수의 인수가 몇 개다? 4개예요. 첫 번째는 찾을 값, 두 번째는 자료의 범위, 세 번째 그 범위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애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일치 여부는 그냥 0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 공급자 정보 가져오려면 VLOOKUP 함수 엄청 많이 써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다 끝날 때 정도 되면은 다 이제 VLOOKUP 함수는 익힐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 엑셀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시니까요. 그 자료를 먼저 열어볼게요. 자, 엑셀 자료 열어주시고, 자, 유명 어머니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받으셔가지고 하세요. 몇 필사였죠? 어제가? 어제 견적서로 아마 저장을 하셨을 텐데, 아, 견적서 견적서. 이름을. 네. 유명 어머니 보내드렸어요. 그거 열으셔가지고 같이 견적서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견적서. 나는 어제 저장했는데 저장된 게 없는데 그러시는 분은 제 카톡으로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열으셔서 하셔도 돼요. 만약에 저장된 게 없으시면.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뭐부터 한번 해보시냐면 어, 여기부터 해볼까? 귀하? 귀하? 자, 여기 귀하 여기 앞에 글씨는 물론 입력을 해도 돼요. 업체 이름, 누가 어떤 업체한테 주는지 이름을 입력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어때요? 업체 정보, 행복식품부터 만남과일까지의 정보를 거기다 넣어놓으면 어때요? 여기서 그냥 클릭해서 바로 공급자 이름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애를 뭐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해서 어디에 있는 값을 넣어라? 업체. 밑에 보시면은 시트가 3개가 있잖아요. 네, 견적서 양식 있고, 그 다음에 네, 밑에 업체가 있고, 업체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업체 정보가 있어요. 업체. 네. 그 다음에 품명을 클릭하면 이렇게 품명이 있고,
유명하면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견적서 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견적서 열어서 아래쪽에 이걸 확인하시라고. 밑에. 견적서에서요. 네. 15번에서 예, 합계. 아, 그럼 업체를 열어야지, 업체. 네, 업체를 클릭하면 업체 정보 나오고, 품명 클릭하면 네, 품명 나오고. 그거 다 나와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견적서로 가세요. 네. 자, 다른 분들도 셀 포인터 어디다 맞춘다. 귀야 앞에 있는 여기에다가. 귀야 앞에 업체 이름이 들어가도록 업체 이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써도 되고 아니면 업체가 내가 그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목록으로 여기를 만들어 버리자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귀야 앞쪽에 그 셀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목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분명해서 클릭하면 나오게.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 위쪽에 메뉴 중에서 데이터 메뉴. 자, 데이터 메뉴 있으세요? 네. 네, 데이터 가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라는 거 있으시죠?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이라는 상자가 뜰 거예요. 지금 제한 대상이 모든 값으로 되어 있죠. 제한 대상이. 자, 모든 값을 클릭을 해서 이걸 뭘로 바꾼다? 목록으로. 모든 값을 클릭을 해서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목록 안에 들어갈 값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원본에서 클릭한 다음에 요 밑에 원본 있죠, 원본? 원본 네모에서 클릭을 하고 자, 업체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업체 있으시죠? 밑에 업체. 아래쪽에 업체. 자, 업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업체 이름, 여기 상호 이 부분을 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 업체 이름. 그러면 이 업체 정보를 다 넣기 위해서 A열에서 클릭. 업체로 가서 A에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A열이 지정이 되죠. 되셨나요? 네, 됐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어디 갔어? 법이 잡아요, 선생님? A열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A열 머리글. 네. 네, 됐으면 확인. 어, 그러면 여기 어때요? 목록 단추가 하나 생기죠? 목록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업체명이 뜹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목록을 넣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상호도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지워볼게요. 자, 이걸 다 지우고 여기 상호에 아까처럼 이 업체 정보가 샥 뜨게 이만큼 다. 그러면 자, 다시 어디다가 상호 옆에 여기 상호 이름이 들어갈 위치에서 클릭. 여기서 클릭이에요. 자, 클릭해 주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데이터 메뉴에 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으시죠?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그 다음에 제한 대상을 뭘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꾸는 거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그 다음에 그 목록에 뭐가 들어갈지 알려줘야 되니까 아래쪽에 원본 아래 네모에서 클릭. 원본 아래쪽에 네모 클릭. 그런 다음에 거기에 상호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상호 정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업체 시트에 있는 거죠, 밑에 업체라고 있으시죠? 업체 클릭. 그러면 업체 상호, 성명, 연락처에서 쫙 나오는데 자, 업체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A 열머리글, A라고 써있는 A, B, C, D에서 A 열머리글에서 클릭하면
A열이 쫙 지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으면 확인. 그러면 상호 옆에 얘처럼 어때요? 단추가 하나 생겼죠? 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업체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한번 맞춰주시냐면 행복식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상호 이름이 행복식품으로 나오게. 되셨나요? 아까는 똑같은 거. 네? 저번에도 그거 했잖아요. 기아할 때. 기여할 때 했어요?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어제 이것까지 했어요. 아, 어제 이거 했어요? 똑같이 했잖아요. 저는 왜 저장이 안 돼 이것까지. 있지? 아니. 복습판이라 했어요, 아버님.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상호 집어넣는까지 끝났는데요. 이제 그 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업종, 연락처. 이 상호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떤 함수 쓴다? VLOOKUP 함수 써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뭐 할 거냐면 행복식품의 사업자 등록 번호부터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행복식품의 사업자 등록 번호. 자, 그래서 셀 포인터 어디다 두시냐면 사업자 등록 번호. 그 위치에 맞춰주세요. 즉 여기에서 클릭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자, 클릭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VLOOKUP이라는 함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를 찾아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했다? 는 하신 다음에 VL 해가지고 함수 호출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갈 위치에다 놓고 는 하신 다음에 영어로 VL. 그러면 자 이렇게 영어로 VL 쓰시는 거예요. 는 다음에 VL. 그러면 VLOOKUP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찾아지죠. 파란색 VLOOKUP. 그러면 파란색 VLOOKUP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함수 인수상자 띄워야 되니까 위쪽에 fx. 위쪽에 fx. 그러면 이렇게 함수 인수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인수상자에 지금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첫 번째 룩업 밸류는 뭐냐면 내가 찾을 값이에요.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지금 행복식품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찾을 값은 뭘 지정한다? 또 밑에 있는 상호, 행복식품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함수 인수상자의 첫 번째에서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어떤 걸 지정해? 요거 행복식품을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행복식품 클릭. 그러면 첫 번째 인수상자에 뭐라고 떠요? H5라고 뜨나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지정 끝났고요. 이제 커서를 어디로 간다? 두 번째로 갑니다. 커서를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두 번째 상자. 그 다음에 이 행복식품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 행복식품 자료가 아래쪽 업체 슈트에 있죠? 네, 그럼 업체에서 클릭. 업체 클릭을 해서요. 전체 자료를 그냥 잡아주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상호부터 네, G까지. 전체. A부터 G까지. A에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어디까지? G까지 다 잡아주는 거예요. A부터 A 클릭, 드래그해서 어디까지? G열까지. 됐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지금 잡은 범위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게 지금 뭐죠? 사업자 등록번호죠. 그러면 네. 사업자 등록번호는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아니, 근데 네 번째요? 네네, 네 번째.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자료를 기준으로 얘가 1, 2, 3, 4. 그러니까 네 번째죠. 그러면 세 번째 인수상자에다가는 4라고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와라 0. 네 번째는 무조건 그냥 0 적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을 네. 누르시면 어때요? 사업자 번호가 오나요? 네.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성명이 몇 번째인지, 사업장 주소가 어디인지, 몇 번째인지, 열 번호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대신에 첫 번째 찾을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상호에 해당하는, 행복식품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자, 상호를 지정을 하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성명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성명. 상호 옆에 있는 성명. 그러니까 행복식품의 대표가 누구인지 성명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한 2개 정도 더 하고 나머지는 이제 혼자 할게요. 자, 성명에다가 셀 포인트 맞추시고 어디다 맞춘다? 성명 옆에 여기. 여기에다 셀 포인트 맞춰주세요. 맞췄나요? 네. 네, 다시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가져와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는 표시. 자, 는 표시 하시고 VLOOKUP 함수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VLOOKUP 함수 호출. VL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VLOOKUP 파란색 함수 호출이 되죠? 네, VLOOKUP 더블 클릭. 그다음에 저 위쪽에 FX 클릭해서 자, VLOOKUP 함수 인수상자가 뜨면 첫 번째 뭐다? 찾을 값. 누굴 찾아야 돼요? 행복식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행복식품 찾아라. 행복식품 클릭. HO. 두 번째 자료 범위에다 커서 맞추고. 두 번째 지금 행복식품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죠? 업체 시트에 있죠? 아래쪽에. 그럼 밑에 업체로 가세요. 업체로 가요. 업체로 가서 전체 자료를 다 지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A열부터 A열 클릭 어디까지? G열까지. A부터 G까지. A부터 G까지 전체를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범위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거 이번엔 성명이거든요. 성명은 몇 번째 있어요? 열 번호가 몇 번째? 선생님, 네. 나는 첫 번째를 하니까 견적서 HO라고 자꾸 그렇게 뜨는데 왜 그래요? 시작을 어디서 하셨는데요, 어머니? 아니, 행복식품을 누르니까 견적서 HO로 나와요. 우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몇 번째 가져와야 돼요? 성명이 두 번째죠. 2. 그 다음에 마지막은 0.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그 행복식품의 대표 홍길동이 나와야지 정상이죠. 어? 왜 안 되지? 아, 뭐가 잘못됐지? 됐어요? 안 나오네.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다시, 그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뭐 견적서, 업체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네. 안 그러더니. 선생님, 청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상하네. 뭐 있어버렸네.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누가 이해되신 분은 다른 걸 하시고요. 다른 것도 또 지금 사업장 주소도 해야 되고 업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하시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홍길동 지금 성명 오류 나신 분은 오류 나신 대로 나온 분은 나온 대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사업장 주소 할까요? 아니 성명 할게 성명 아까 안 되셨다며. 예. 자, 네. 우선은
셀 포인터를 성명 옆에 여기서 클릭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해가지고 브이로그까지 하고 클릭하고 FX까지 아니 어머니 는 표시하시고 같이 얘기하면 소리가 저기 묻히니까 자, 는 표시하시고 VLOOKUP VL 해서 VLOOKUP 더블 클릭 FX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찾을 값은 여기 행복식품을 찾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성명하려고 네. 했던 그 바로 앞에 있는 행복식품을 그냥 클릭. 식품을 클릭해야 돼요. 행복식품을 찾아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아, 두 번째에다 커서 맞추시고 어디에서 찾아와야 돼요? 행복식품의 자료를. 업체. 업체. 업체에서 가져와야죠. 업체 클릭. 업체에서 전체 자료 다 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아무거나 갖고 오면 안 되고 행복식품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는다? A10부터 어디까지? G10까지. 드래그. 네, 그런 다음에 이 범위 지정한 것 중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게 지금 성명이거든요. 이름. 이름이 몇 네. 번째 열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열이니까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인수상자에다가는 2라고 적는다는 얘기예요. 2. 두 번째 네. 값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가져와라. 0. 영. 그리고 확인. 그러면 홍길동이 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 한번 가져와 볼까요? 똑같은 형태 계속 똑같은 형태인데 수식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하도 되는데 VLOOKUP 함수에 익숙해지기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 계속. 그래야 이해가 네.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고객 관리 카드 만드는 거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사업장 주소. 자, 지금 보시면 제 화면 보세요. 행복식품을 여기 삼각형 있는데 얘를 눌러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면요. 정보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랑 성명이랑. 네. 만남과일 있을 때, 생생바다 있을 때 이게 자꾸 바뀌어야 돼요. 정상이에요. 브이로그업으로 찾아오는 거니까. 우리는 네. 뭘로 해놨다? 행복식품.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장 주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여기로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로. 그죠? 네, 자, 이제 사업장 주소 가져와도 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는 표시하시고 VL. 그럼 VLOOKUP 나오잖아요? VLOOKUP 더블 위쪽에 FX 가서 첫 번째 찾을 값. 누구 찾아와야 돼요? 행복식품 찾아와야 되죠. 행복식품 클릭. 현재 화면은 행복식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범위로 가서 어디에서? 업체 시트에 업체 정보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업체로 가서 업체 클릭. 자료 범위 계속 똑같은 거죠, 지금. A열부터 G열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정한 깜빡깜빡 그 업체 정보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사업장 주소는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열 번호는 5라고 적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와라 0. 그리고 확인. 그러면 행복식품의 주소는 안산시가 되죠. 네. 네,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 돼요. 업태 한번 해볼까? 업태? 계속 똑같은 형태인데 어때요? 열 번호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가져오고 싶은 애가 그 자료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만 알려주면 행복식품에 매칭되는 다섯 번째 열, 여섯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식품에 관련된 자료를.
자, 그럼 업태 다시 해볼게요. 는 표시하시고 VLOOKUP 더블 fx 첫 번째 어떤 거 찾아라? 행복식품 찾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간다? 업체 그 자료가 있으니까 업체 시트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A열부터 G열까지. 업태는 몇 번째 있어요? 6번째. 둘, 넷, 여섯 번째. 6이라고 쓰시고 마지막은 0.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업태가 나오죠. 그럼 업종하고 연락처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는 표시에서 VLOOKUP 함수 호출, 그 다음에 행복식품 클릭, 그 다음에 업체 시트로 가서 A열부터 G열까지 한꺼번에 샥 드래그, 그 다음에 그 범위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애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세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번호 적어주시고 마지막은 0. 그럼 되죠. 업종이 몇 번째? 업종이 7번째. 그다음에 연락처. 선생님, 네. 사업자 등록번호하고요, 그 가로로, 여기 세로로 여기 연락처까지 글자 이렇게 맞추는 거 가르쳐 주세요. 아, 여기 범위 잡으시고요. 오른쪽 단추 셀 서식 가시고 가서 맞춤으로 가셔야죠. 맞춤. 위에 맞춤. 네. 그리고 가로에서 왼쪽이 아니라 균등 분할 들여쓰기 맨 밑에. 네.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1로 했어요. 1. 들여쓰기 0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 1로.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맞춰지죠. 네, 감사합니다. 연락처까지 다 하셨으면 여기 행복식품 말고 다른 걸로 바꿨을 때 관련된 정보로 다 바뀌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눌러서 다른 걸로 바꾸면 다 같이 바뀌는지. 여기에다가 업체 정보를 다시 추가하려면 어때요? 업체 시트 가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추가하게 되면 그 내용이 또 반영이 되는 거죠. 앞에 목록에. 여기다 추가를 하면 다른 거를. 선생님, 저기 만난 과일 거기 클릭했을 때는 네. 지하 옆에 있잖아요. 네. 그거 클릭했을 때는 이게 안 바뀌는데? 그거랑은 연결을 안 했잖아요.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여기는 단순히 그냥 여기 이름 쓰게 해놓고 얘랑 연결했잖아요. 무조건 찾을 자료가 여기가 바뀌어야 관련 자료가 바뀌게 돼 있죠. 얘랑은 연결을 안 했죠. 그러면 아까 할 때 만약에 여기랑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랑 연결을 하려면 네 여기 고양식품 갖다가 만난 과일로. 그렇죠. 첫 번째 선택을 얘를 안 하고 얘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또 이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같이 여기가 연결. 바뀌면 여기도 바뀌도록 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자면 여기가 만난 과일이면 저 고양식품 자리도 만난 과일로 되게. 그러면 여기를 바꾸는 것보다는 여기를 바꾸는 게 낫겠죠. 그렇죠. 얘는 그 정보를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상호도 바뀌는 건가요? 상호도 똑같이? 그러니까 상호 정보를 저쪽 귀하로 가져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고양식품이면 여기도 고양식품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네. 자, 지금 어떤 의견이 들어왔냐면 상호가 지금 고양식품인데 여기는 만난 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호를 고양식품으로 바꾸면
여기도 고양식품으로 바뀌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여기는 얘랑 별도로 따로 지금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준 거잖아요. 그걸 지워버리고 어떨까요? 여기에는 이 정보를 여기다 그냥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 바뀌면 여기 바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자, 네. 여기 상호가 고양식품이잖아요. 여기가 고양식품인데 얘랑은 연결을 지금 안 해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네. 고양식품을 선택을 하면 여기는 고양식품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얘기 지금은. 그래서 어찌할 네. 거냐면 여기를 고양식품으로 바뀌면 여기도 바뀌게.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다가 저 정보를 가져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바꾸면 여기도 바뀌겠죠. 우리 옛날에 왜 그거 있었잖아요. 왜 밑에 가계부에서 지출 합계 내용을 저 위에서 총 지출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그 셀을 넣어가지고 그 셀만 클릭해주면 여기에 바뀌면 여기서 바뀌는 네, 거예요. 네, 기억나세요? 네. 네. 해볼게요. 네. 자, 한글도 되는 거예요? 에? 그때는 풀타였는데 한글도 되냐고요? 되죠. 자, 그럼 우선은 여기 지금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목록 넣어놨잖아요. 그거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메뉴 가셔가지고 없애야 되니까 데이터 가시고 어디 지금 선택하는 거냐면 여기 선택한 거예요. 귀화 앞에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귀화 앞에 선택하고 위쪽에 데이터 메뉴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셔서 여기에서 목록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밑에 모두 지우기라고 있으세요? 네. 네, 모두 지우기 클릭. 그리고 확인 눌러볼까요? 그럼 지금 만난과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지워버리세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값을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고.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보세요. 여기가 바뀌면 이 정보를 일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져온다? 셀 참조를 하시면 돼요, 그냥. 자, 는 표시하시고, 는하고 어디를 선택한다? 고양식품 여기. 상호. 얘를 클릭. 그러면 저쪽 셀 값을 여기다 찍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됐어요? 만난 거 네. 네. 엔터. 그리고 엔터. 그러면 고양식품이 자. 여기 고양식품에 오죠. 아유, 그렇게 되네. 재밌어. 네, 그러면 이거 고양식품을 딴 걸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기 만난과일이면 여기도 만난과일이 되죠. 네, 맞아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셀의 정보를 그 위치로 가져와서 하는 거를 셀 참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뭘로 해놓는다? 행복식품으로 해놓을게요. 네. 자, 여기에 행복식품, 여기도 행복식품. 네. 되셨어요? 어머니? 문명사모님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브이룩업 이제 어떻게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어쩌나요? 네. 네. 선생님 어제 단가도 브이룩업으로 했죠? 네. 내가 이거 다시 지우고 지금 다시 해보려고요. 다시. 자, 단가는 맞아요. 단가는 어디서 가져와요? 품명에서 가져와야 돼요, 어머니. 품명에서. 단가는 업체에서 네. 가져오는 거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공급가액 계산해보고 세액 계산해보고. 이거 해볼게요. 자,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죠? 수량 곱하기 단가. 그죠? 공급가액. 네. 수량 곱하기 단가. 그렇지. 수량 곱하기 단가죠. 공급가액은. 네. 세액은 뭐예요? 세액은. 10%. 공급가 10% 공급가액 곱하기 0.1 10% 하면 돼. 0.1? 10%? 10%나 0.1 안 똑같잖아. 그죠? 나누기 1.1을 하면 부가세가 나오거든요. 나누기 한다고요? 네. 나누기 아닌데. 그래 부가세가 나. 한번 해보셔요. 내가 부가세 맨날 하잖아요.
최근에 끊을 때 부가세를 맨날 하는데 나누기 네. 1.1 하면 부가세가 나와요. 아, 나누기 1.1을 하신다고? 우리는 예, 예. 곱하기 10%를 하는데. 나누기 1.1 하는 거랑 곱하기 10%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틀려요. 네. 틀릴까요? 그럼요. 지금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네. 공급가액 해볼게요. 공급가액. 여기. 자, 는 표시하시고, 는.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수량 네. 30에서 클릭. 곱하기 단가 2,500 클릭. 그러면 는 해가지고 211 곱하기 G11 이렇게 나오죠. 예. 예. 엔터. 그래서 단가 엔터. 그러면 저는 시금치를 해놨기 때문에 공급가액이 75,000원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세액 한번 해보죠. 세액을 저 최유미 어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공급가액 나누기 1.1을 하라고요? 예. 네. 한번 해보죠. 자, 는 표시하시고 공급가액 그러면 아닌데 1.1이 아니고 나누기 0.8? 0.89로 해야 되나? 아니 네. 아닌데 그러면 그러면 부가세를 뺀 거 아닌가? 아닌데? 부가세는 세액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공급가액의 10%잖아. 예.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는 표시하시고 공급가액 곱하기 10%를 하든지 아니면 10%를 저 퍼센트 붙이지 말고 0.1로 숫자로 바꿔서 하든지. 자, H11 곱하기 10% 해볼게요. 이렇게 공급가액 곱하기 10%. 그러니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시금치의 공급가액은 75,000원이고 세액은 거기 10%니까 7,500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표정이 뭐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표정이 밝지가 않으신데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2개 정도만 더 해볼게요. 시금치 말고도 그 아래쪽에 다른 것도. 근데 저 여기 분명히 지워져 버렸네. 분명 여기 옆에 목록 단추 생기시죠? 네. 네. 그러면 여기 배추. 여기는 배추 해보세요. 배추는 뭘로? 규격을 배추는 다 아까 뭘로 했지? 박스로 했나? 반으로 몇 개? 배추는 한 25개 할게요. 그러면 여기 쓰면 단가가 자동으로 안 나오죠, 지금? 단가, 공급가의 세액. 그죠? 예. 식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지, 요 밑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도 그냥 채우기 해가지고 당겨주시면 돼요, 밑으로. 하나씩. 그러면 어차피 수식을 복사하는 거니까 알아서 쫙 나오죠. 위에 수식 그대로 당기는 거니까. 우리 아까 당기는 거 안 했잖아, 지금. 예. 수식을. 이걸 다 당겨 놓으면 이게 이렇게 다 당겨 놓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래쪽에 이렇게 0 막 나오니까 값이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거 내용 들어갈 때만 당겨서 위에 수식을 복사해서 계산이 되도록. 근데 이제 요것도 안 뜨게 하려면 뭐 if 함수 써가지고 앞에 값이 공백이면 계산을 하지 말고 공백이 아니면 계산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머리 아프다고 하실까봐 그냥 땡기세요. 하나씩.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배추 다음에 이거는 뭘까? 당근. 당근은 박스로. 17박스. 당근 단가가 얼마지? 2,000원밖에 안 되네. 세 가지 정도만 할게요. 당근까지. 시금치, 배추, 당근. 거기까지. 그러면 시금치, 배추, 당근의 단가랑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랑 다 나오나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요 밑에 공급가액 합계랑 세액 합계를 구해야지 견적 금액, 최종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급가액에다가 세액을 더하면 최종 업체에 견적할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공급가액 이거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더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세액 다 더해서 요 밑에 합계에 집어넣고. 그죠? 그러면 공급가액 합계부터 먼저 해볼까요? 공급가액 합계부터. 네. 자, 공급가액 합계가 들어갈 셀에서 클릭. 공급가액 합계 구해볼게요. 저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자동 합계도 눌러갖고 이게 합계 구하면 되잖아. 그쵸? 자동 합계. 네. 자, 위쪽에 수식에 가시면 수식. 이쪽 메뉴 중에 수식. 수식 가시면 왜 자동합계라고 있으시죠? 시그마 단축. 자동합계. 자, 자동합계 글자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뭘 구하겠다? 합계. 합계 클릭. 그러면 공급가액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잡히나요? 네. 잡히면 엔터. 그러면 총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23만 4천 원 나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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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옆에 세액도 다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어차피 구조가 똑같잖아. 그 세 개 더하는 거. 그러니까 수식을 복사했으면 돼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어때요? 세액 합계는 23,400원. 공급가액은 23만 4천 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견적금액 이 부분에다가는 어떤 거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는 공급가액 플러스 공급가액 더하기 세액, 여기에다가는 공급가액에 들어있는 이 숫자 있죠. 일반적으로 견적서에 보면은 왜 숫자로만 표기하지 않고 그 숫자를 뭐 일십 뭐 어쩌고저쩌고 원정 뭐 이렇게 해서 한글로 이거를 숫자를 읽어주거든요. 그렇게 표시해 주는데 그거를 내가 일일이 얼마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형식 서식 중에서 이거를 숫자를 한글로 읽어주는 그 표시 형식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얘랑 얘를 더해가지고 여기에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 공급가액 합계 더하기 세액 합계. 그럼 어찌할까요? 공급가액 플러스 그러면은 뭐 자동합계 해도 되지만 그냥 수식으로 할게요. 는 표시하시고 공급가액 23만 4천 원 클릭 더하기 세액 합계 23,400 클릭 했어요? 네. 2개 더 했죠? 엔터. 25만 그럼 얼마 나오나요? 25만 400. 근데 25만 선생님, 7,400원. 네. 근데 그 원 표시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요. 원 이제. 원 이제 표시. 하려고. 예. 네. 예.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숫자만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양식에 보게 되면 원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죠. 돈이기 때문에 원 표시가 붙어서 표시가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 표시가 붙도록 형식을 좀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꾸시냐면 25만 7,400원을 클릭을 하시고요. 원 표시 붙이는 거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저 위에 쉼표 스타일 앞에 보시면 왜 돈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니까 앞에만 네. 좀 돼버려. 네, 원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원 표시가 저 멀리 붙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원 표시를 붙이는 형식이 두 가지예요. 회계라는 형식과 통화라는 형식이 있어요. 원 표시를 붙이는 형식이. 근데 지금은 뭘로 돼 있나요? 네. 지금은 회계로 돼 있어요. 회계는 일반적으로 장부 형식이라고 해서 장부 형식이라서 원 기호를 바로 붙이지 않고 옆에 떨어뜨려요.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 그 앞에다가 또 숫자를 쓸 수도 있잖아. 원이 안 붙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통화로 바꾸면 돼요. 통화. 저 위에 보시면
형식이 지금 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원표시를 바짝 붙이려면 형식을 뭘로 바꾼다? 통화. 그러니까 어때요? 원표시가 여기에 바짝 붙죠. 네. 근데 그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그런 거예요. 통화. 빨간색이 왜 바뀌어요, 아버님? 통화를 눌렀더니 네. 빨간색으로 글씨가 바뀌네. 원래는 검정색이었었는데요. 그렇지. 숫자 같은 거는 검정색인데 아니네. 네. 빨간색으로 일반에는 바뀌는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그런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구나. 지금 근데 마이너스가 아닌데? 바뀌면 안 되는데, 아버님? 네, 잘못했어요.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만 남았어요, 여기. 여기는 이 자료를 여기에다 표시하고 한글로 읽어줄 거예요. 돈이라는 뜻으로. 원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숫자가 1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는 표시가 네. 아까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잖아. 는 표시하고 는하고 얘를 클릭하면 되죠. 네. 그 옆에 25만 7,400원 하고 엔터. 그럼 저처럼 이렇게 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시죠 지금? 네. 네. 지금은 25만 7,400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다고. 25만 7,400 원정 부가세 포함 이런 글씨 이렇게 숫자를 저렇게 한글로 읽어주게 하는 형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가져오면. 예, 예, 예. 예. 그런데 아까처럼 한글로 읽어주려면 그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셀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단추 하시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셀 서식. 네, 셀 서식 클릭. 들어가시면 자, 이거는 숫자가 어떻게 표시될 건지라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표시 형식으로 가보세요. 표시 형식. 쌤, 네. 아, 됐어. 왜 안 되지? 자, 표시 형식으로 가시면 거기에 형식 중에서 여기에 기타라고 하는 형식이 있거든요. 기타. 기타? 날짜, 숫자, 네. 통화, 밑에 기타. 기타 있어요? 네. 최혜배 어머니 소리 안 들려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려요. 화면이 꺼졌어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데? 자, 기타로 가셔서 기타에서 클릭하면 기타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편번호를 표시한다든지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숫자 한글. 아, 확인해요.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들려요? 네, 이제 들려요. 저기 이제 숫자로 그 금액을 쓰잖아요. 네네. 근데 25만 7,400원을 일단 쓰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그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값을 일로 가져오는 거죠. 그 어떻게 했었죠? 는 표시하고 는 표시하고 그 옆에 찍으면 되죠. 그 엔터. 네. 그러면 돈까지 다 나타나는데? 네, 돈까지 나와도 돼요. 돈까지 나오면 이거를 이제 숫자로 글씨로 나오게 하려면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 그러면 저기 원점 그런 것은 우리가 써줘야 되나요? 셀서식에서 네, 네. 어떻게 여기서 표시 형식에서 기타. 기타 가면 거기에 숫자 가로 열고 한글 숫자, 예. 그리고 확인. 근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25만 7,400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렇게만 나오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때요? 25만 7,400 원정 가로 열고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글씨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옛날에 이거 배웠잖아요. 안 배웠는데 자꾸 배웠다 그래, 그죠?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구만. 자꾸 배웠다 그러네. 선생님이 이거 잊어버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 왜 이름 쓴 다음에 이름 뒤에다가 고객님 아니면 숫자 나오고 숫자 뒤에다가 원, 숫자 뒤에 개, 뭐 이런 거 붙는 거. 예. 예, 셀소식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최소식까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선택을 하세요. 25만 7,400 뒤에다가 원정 가로 열고 부가가치세 포함 그 글씨를 나오게 하려면 셀 서식을 약간 변형을 해주셔야 돼. 지금 형식에서. 뭐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셀 서식을 가보세요. 그러면 현재 형식이 기타의 숫자 한글 형식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형식을 변형을 해서 우리는 뒤에다가 뭔가 다른 문자를 추가를 하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형식에 대한 코드 값을 가지고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디로 들어간다?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 클릭. 그랬더니 이거 뭐야? 잘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보이시죠? 형식 밑에 보시면 여기 DB 넘 어쩌고저쩌고 얘가 위에 있는 얘를 보여주기 위한 코드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다가 원정 가로 열고 부가가치세 포함 이것만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여기 형식 코드 뒤에다가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은 문자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엑셀한테 문자열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따옴표를 놓고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가로 닫고 따옴표 닫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형식이 25만 7,400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뒤에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하라는 얘기죠. 이거 한번 들었던 기억은 있을 텐데,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뒤에 원정 잠깐 띄우고 가로 열고 부가가치세 포함. 네. 근데 원정 할 때 너무 이렇게 딱 붙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님? 조금 띄워야 되나? 원정 할 때? 붙여야죠. 그래야 다음에 글씨를 못 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옴표 하시고 원정 가로 열고 부가가치세 포함 가로 닫고 그러니까 앞뒤에 따옴표 붙인 다음에 거기 뒤에다가 내가 기존의 셀에 들어갈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표시할 내용을 적어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숫자에다가 개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 기존 서식에서 사용자 정의 가서 그 형식 코드 뒤에다가 따옴표로 개를 붙이면 숫자 뒤에 개가 붙는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그러면 개를 그냥 치면 안 돼? 개를 치면 걔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네. 그 밑에 그 위에 그 선생님 써줬잖아요. 네. 가로 열고 25만 7,400 옆에 거기 밑에 써져 있잖아요. 난 썼는데 그게 안 써져 있는데? 다른 어디 데는 없어? 이거요? 이 밑에 있는 거? 이거? 아니 저기 뭐야 형식 밑에 써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방금 썼잖아요. 예, 표준 옆에 예, 표준 옆에 원정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바로 닫고 썼잖아요. 네, 그게 거기 밑에 선생님 거는 써져 있잖아 지금. 예. 근데 안 써져 안 써 있다고. 있어요? 안 써 있어. 여기 따옴표로 묶었어요? 표준 뒤에 따옴표? 표준 뒤에.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 그게 문자열 인식이 안 되니까 얘가 뭔지 몰라가지고 표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돼 있는 거 그냥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누르면 무슨 의미?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들여서 있는 거지. 제가 파일을 들여서 있는 거지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 보셔야지. 어.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의 엑셀에서 제공한 서식도 내가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예전에 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쵸? 비슷한 건 네. 해봤죠? 네. 네. 감사해요. 해봤다고 해서. 또 안 했다고 또 하지 마. 다시 그러면 난 절대로 안 했어요. 자,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제 이게 다 지금 수식으로 연결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시금치 수량이 지금 30개인데 이거 50개로 늘렸어. 50개로 늘렸어. 50개 누르고 엔터를 땅 치면 샥 바뀌죠. 와, 진짜네. 네. 수식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고야. 견적사 하나 끊으려면 또. 써먹으려고. 아, 주식에 반영을 하셔야지 이제. 네, 알겠어요. 됐어요?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저장을 좀 시켜주시고, 이미 저장돼 있으니까 그냥 파일에 저장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운 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 관리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객 관리 카드는 지금 이 항목으로 해서 미리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 데이터를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이현아님은 지금 없으시니까 이 정보를 입력해서 몇 개만 테스트를 입력을 해주세요. 몇 개만 그냥 대충 똑같이 쓸 필요는 없으시고. 큰일 갑자기. 선생님, 그런데 네. 지금 보내주는 다운로드 시키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카톡에서 열으셔야죠. 컴퓨터. 열는데 카톡에서 열라고 그 말씀이구나. 네, 그래, 컴퓨터에서 열어야죠. 카톡에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카톡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컴퓨터에 카톡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쌤, 저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카톡으로 보내주면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용 카카오톡 하셔야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컴퓨터 카카오톡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막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야지. 처음으로. 처음으로 가면 되잖아. 어머니, 처음에 스마트폰은 그대로 그냥 화면 보게 두시고 컴퓨터로 네. 카카오톡 들어가면 되잖아. 이상하게 이 컴퓨터가요. 네. 엑셀 켜기 전에 컴퓨터 카카오톡을 일단 클릭을 해놔야지만 되지. 이거 엑셀 한 다음에 카카오톡 하면 카카오톡이 안 먹어요. 아니,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엑셀 창을 닫으신 다음에 카톡을 먼저 실행시키고 엑셀을 들어오세요. 어차피 예제가 바뀌니까. 네네. 완전히 나가서 들어올까요? 네네. 완전히 엑셀 치고요. 네. 다 끄고 해도 돼. 그냥 엑셀로.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이게 아니, 뭐가 제가 이현아님 그럼 잠깐만. 이현아님 그럼 제가 그 뭐지? 채팅창으로 드려도 되죠? 됐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시트 추가하셔가지고 새로운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파일 안에 있어야지 고객 정보를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래쪽에 시트 추가하셔가지고 빈 종이 하나 꺼내시고 잠깐만요, 선생님.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고객 관리 카드 만들게요.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김명수 어머니. 고객 정보. 지금 열었거든요. 네, 열어서 어머니 여기 네. 아래쪽에 시트 하나 추가하시라고 새로운 시트. 아래쪽에. 시트를 하나 추가하시면 시트가 하나 생기죠? 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정보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걸 고객 관리 만들어주세요. 카드 써요? 시트에다? 네, 고객 그럼 카드 쓰세요? 네. 이현아님 받으셨어요, 파일?
예. 그러면 먼저 고객 관리 카드를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명만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넣어주게 되면 고객명을 바꾸면 성별, 생년월, 전화번호, 주소, 당뇨 수치, 혈압 수치 이게 한꺼번에 쫙 들어오게. 자, 고객명 옆에 고객 이름 들어갈 부분 클릭. 그리고 나서 자, 위쪽에 메뉴 중에서 어디요? 데이터 메뉴 가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런 다음에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 아니라 뭘로? 목록으로. 목록. 그다음에 원본에다 커서 맞추시고. 지금 고객 정보가 어디 있어요? 시트 이래. 네, 밑에 고객 정보 시트 있잖아요. 거기서 클릭. 거기에서 이름을 가져올 거죠, 이름. 이름만 가져올 거잖아. 지금 이름부터 저까지 다 잡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필요한 건 지금 이름에 대한 목록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있는 게 A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A열에서 클릭. 그러면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잡히죠. 됐어요? 그러면 확인. 네. 그러면 고객명을 딱 누르시면 거기에 이름이 이렇게 쫙 뜨는 거죠. 네. 고객이 그 이후에 추가됐는데 그럼 어때요? 고객 정보 가서 쓰면 여기다가 이름 쓰면 되죠. 밑에다가. 예. 네. 근데 선생님 브이로그하고 이거하고 좀 헷갈리는데 그거 잡는 게 그거 싹 잡아져 한바탕 다 잡을 뻔했는데 전체적으로 브이로그 할 때 다 잡는 거. 네. 뷰룩업 할 때는 거기에서 찾아와야 되니까 전체를 잡는 거고 이 목록으로 제공하는 거는 그냥 그 보여질 부분만 잡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고객명이니까 고객명만 잡아야죠. 이름만. 그게 헷갈려요. 아니, 선생님, 이게 데이터 이용 검사 저기가 나오면 그 고객 정보가 그게 뜨지가 않는 게 왜 그래요? 이게 데이터 이용 검사 저희가 나오면 고객 정보가 안 떠요. 소리가 나고. 아니 어머니 원본에다 커서를 맞추고 하셔야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본에다? 예. 여기 고객명 들어갈 셀에서 클릭을 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제한 대상을 어때요? 모든 값이 아니라 이거를 목록으로 바꾸는 거죠. 예. 거기까지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커서를 여기 원본 여기 밑에 네모에다 놓고 원본에다가
밑에 네. 네모 클릭 커서 깜빡깜빡. 네. 그리고 나서 밑에 고객 정보 시트 아래쪽에 시트 밑에. 아래 고객 정보인데 안 떠요. 근데 이게 자꾸 소리가 나요. 번번에 지금 저기 처서를 놨는데도 고객 정보가 안 떠. 그러면 여기 네. 목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원본에 커서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네네네. 허사가 그러면- 깜빡깜빡한데 그럼 거기서 어머니 이거 눌러서 가세요. 그러면 이거. 옆에 네, 그걸 눌러보세요. 데이터 요금 유형서 검사 나오는데요. 네, 그거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고객 정보로 가셔갖고 이거를 잡아야 된다고, A열을. 이게 허사가 안 잡힌다니까? 왜 안 되지? 이게 안 된다니까? 고객 정보가 뜨질 않아요. 위쪽에 엑셀 화면 열어서 편집 사용 뭐 이런 거 누르셨어요? 혹시? 편집이 돼 있죠? 편집 허용 그거 단추 원래 카카오톡 파일 열면 그런 거 뜨는데 그거 하셨어요? 네, 이게 카카오톡 받는 편이라고 편집을 나서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안 돼, 아무래도. 내가 이게 안 돼갖고 지금 이상하다. 그럼 이 양식은 만드셨어요? 이거는? 가만히 드셔보세요. 내가 해볼게요. 그리고 고객 정보 원본에 따놓고 고객 정보 안 뜬다니까 이렇게 이상하대. 고객 정보가 안 떠요. 아니 어머니 여기 밑에 시트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고객 카드, 고객 정보. 있는데 안 뜬다고요? 예. 시트 3에 넣었거든 얘가. 근데 왜 안 뜨지? 희한하네. 아, 뭐라고 그럼 오류 메시지가 뜨나요? 오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 저기가 이 밑에 보면 우리가 시트 옆에 고객 정보가 그 시트 3에 내가 이게 해놨거든요. 선생님 거 고객 정보고 내가 하나 만든 거는 시트 3이었거든요. 근데 안 예, 떠요. 시트 3에도 상관없죠 어차피. 원본에다 허설을 마치고 고객 정보를 터치하면 떠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떠. 이게 뭘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뭐가 잘못됐어. 그 절대가 안 돼갖고 이렇게 자꾸 안 돼요. 화면 보여줘 보세요 어머니. 이 제가 고객 정보를 받죠. 그럼 이제 시트로 가요. 선생님. 가면, 아까 유일성 검사 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데이터부터. 어디에서 시작해요 어머니? 여기 고객 카드 여기서 고객명 옆에서 시작. 거기서. 거기다가 허설을 맞추고요. 커서 그리고- 깜빡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커서가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커서가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안 돼요. 클릭이에요. 예. 예, 클릭이에요. 예, 그럼 유일성 검사. 그럼 창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모든 값에서 목록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네, 네, 그럼 원본에서 허설을 맞추려며요. 예. 그래 놓고 내가 이제 여기를 고객 정보를 해면에 이게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뜬다니까. 내가 보여줄게요, 선생님. 고객 정보 시트가 아예 클릭이 안 된다고요? 네네네. 왜 그렇지? 그래서 어머니 화면 꺼졌네. 내가- 화면 비디오 네? 켜보세요. 비디오가 꺼졌어. 오늘 뭐가 안 되는 날이야. 선생님? 안 보여요. 꺼졌어요. 걸렸어요? 됐어요? 시작. 화면이 안 보이는데. 안 보여, 해면이요?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고객명 나오면 첫 번째 사람 손은영으로 해주세요. 나온다고. 선생님 보여요? 안 보여요, 어머니. 화면이 꺼졌는데? 비디오 시작해주세요. 비디오 시작. 그 시작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소리는 들리는데 지금 화면이 꺼져 있어요. 자, 성별 가져오는 거 먼저 해볼게요. 어머니 지금 계속 안 되시면 제 화면 녹화한 거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면서 천천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계속 네. 오류가 나가지고, 그죠?
자, 네. 성별 가져오는 거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화면 잘 보세요. 자, 우선은 는 표시하시고 VLOOKUP 필요하니까 VL, VLOOKUP 함수 호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이렇게 뜨죠? 네. 그러면 고객명, 손은영 고객명. 클릭. 네. 클릭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 커서 맞추시고 두 번째 자료 범위는 어디예요? 고객 정보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밑에 고객 정보 시트 아래쪽을 보셔야지. 자꾸 위를 보시면 어떡해. 고객 정보 밑에. 자, 고객 정보 클릭한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A열부터 쭉 해서 특이사항 I까지 다 잡는 거죠. A열부터 I열까지. 네. 거기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애가 지금 뭐죠? 성별이니까 몇 성별. 번째예요? 네 네 번째. 네, 밑에 4라고 적고 마지막 0. 그리고 확인. 그러면 성별이 5죠. 성별 선생님. 여자 왔어요? 네. 네. 선생님, 저기 범위를 설정을 할 때요. 제가 네. 원하는 정보가 있는 10가지만 하면은 달라질까요, 결과가? 고객 정보 전체로 안 잡고 그 범위만 그 부분만 잡는다고요? 그럼 못 네네네. 찾아와요. 아니요, 그러니까 고까지. 고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왜 그렇게 잡으시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고객명부터 제가 네. 원하는 뭐 성별이 만약에 5번째 열에 있어요. 그러면 네. 고객명부터 1부터 5열까지 잡는 아니, 거죠. 그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내가 가져온 정보가 있으니까. 아, 그렇게는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이 지금 저희는 연습하려고 이거를 다 일일이 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거를 네네. 복사해서 쓸 수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여기를 절대값 처리하시고 여기를 절대값 처리해서 열 번호만 바꿔주면 계속 그거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럼 조금 더 저기 쉽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전체를 잡으시는 게 낫죠. 데이터베이스가 그런 범위니까. 자, 성별까지 하셨어요? 네.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이미 집이죠. 네. 이미 집인데 밥하러 가야 되는데 저녁하러 가야 되는데 몇 개만 해봐요. 오늘 다 끝내야지. 다 끝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아니, 아니 제가 이걸 뭐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제가 뭔가 이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또 다른 거를 또 하려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 여기에서 VLOOKUP 해가지고 성별을 가져오기 위한 수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는 거예요? 4번 번호만 바뀌고. 그렇죠. 여기 열 번호만 바뀌는 거잖아. 그죠? 10번호만 바뀌는. 네.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하지 말고 저거를 복사해서 수식을 갖다 붙인 다음에 열 번호만 바꿔주면 그렇지.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럼 쉽겠죠? 거기 아니, 복사해가지고 어디다 붙여요, 선생님? 넣으려면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나오기 위한 수식을 복사해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해서 다 갖다 붙인 다음에 어때요? 열 번호만 내가 가져오고 싶은 생년월일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주소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당뇨 수치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이것만 알려주시면 되잖아. 예. 그것도 있네. 네. 그렇죠?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를 만약 가져온다 싶으면 이 여자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해요. 여자.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오른쪽 단추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으시면 붙여넣기 옵션이 이게 뜨는데 수식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FX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수식만 붙여넣기가 돼요. 그런데 오류가 떠요. 왜 오류가 뜨냐면 수식을 확인해 보면
여기가 C5로 돼 있어요. 손은영이 몇이에요? C4예요. 예. 결론은 뭐냐면 수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왜 그거 했잖아요. 항상 바뀌지 말고 고정돼야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주소로 고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얘가 복사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그 위치값에 따라서 수식이 자동으로 변경이 돼 버리잖아. 그렇죠? 그 시오는 절대 주소를 해놔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 수식 한번 보세요. 다시 여자로 가보세요. 오늘 또 밥하러 못 가니까 30분 안에 끝내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밥보다도 머리가 엄청 아프네. 머리가 엄청 아파요. 어쨌든 끝내야 되니까. 나도 머리가 갑자기 아프네. 자, 여자에 대한 수식이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우선은 얘기해 볼까요? 10호. C4가 바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선은영이 바꾸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C4가 지금 손은영이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바뀌면 안 될까요? 0이 바뀌면 안 되는. 0은 안 바뀌는 거니까 어차피 저거는 0으로 써놓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저거는. 뭐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 안 하시네. 그러면 이것만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저 혼자 먼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C4만 범위 잡아서 F4 달러 고정했어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식으로 붙여넣기. 붙여놓고 얘가 몇 번,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세 번째인가? 세 번째예요? 3. 됐네.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면 이 여자 수식을 여기다가 붙이기 한 다음에 열 번호만 수식에서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식 복사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여자에서 클릭. 지금 아까 그거 했어요. 절대값 지정하는 거 C4? 안 했죠? 절대값 지정해요? 절대값 네. 지정해요? 네, 여자에서 클릭해서 위에 수식 입력줄 나오면 거기에서 C4를 까맣게 잡으시고 F4를 누르면 어때요? 달러가 자동으로 붙죠. 왜 C4를 달러를 붙이는 이유 알고 계시죠? 네. 자, 붙이고 엔터 치시면 자, 지금 손은영 값이 지금 절대값으로 고정이 됐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나와버리지? 또 너무 어렵나? 이거 수식 복사하는 게? 그러고 나서 그게 어려운. 그런 다음에 그럼 달러 붙이고 엔터 쳤어요? 예. 네. 여자 나왔어요, 여자. 네, 여자는 그대로 있어야지. 여자가 바뀌면 안 되죠. 예.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자에 대한 수식 확인해 주세요. 는 브이로거 달러 C 달러 4 이렇게 돼 있는지 선생님, 여자에 대한. 예, 예.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자 수식을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단추 복사. 그러면 여자가 깜빡깜빡 처리되죠. 됐어요? 거기 바로 네. 밑에 전화번호에 넣어볼게요. 전화번호 옆에 전화번호 들어갈 공간에서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단추 거기에 보시면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1, 2, 3 옆에 FX라는 거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복사한 것 중에서 수식만 복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글자는 네. 복사 안 하고 수식만. 예. 그럼 FX를 클릭. 그러면 똑같이 여자라고 뜨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여자가 아니라 얘는 몇 번째예요? 열 번호가. 전화번호는. 세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이거 4를 지우고 3으로 바꿔야지. 브이로그 이거 안 하려고 지금 계속 하는 것이 힘드니까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복사해서 온 거죠.
아이고. 8을 지우고 3으로 치고 엔터를 치면 어때요? 네, 전화번호가 나오죠. 네. 그러면 밑에 주소도 또 어디에서 오른쪽. 할까? 여자에서 클릭, 오른쪽 복사, 그 다음에 주소에다 갖다 놓고 그거 선생님 잠시만요. 복사를 한 번 해가지고 다 붙여넣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하면 죽어요, 얘가. 복사. 근데 선생님 여기 하니까 네. REF라고 나와버렸는데.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절대 주소를 지정하는 걸 손은영만 하냐고 해도 되냐고 계속 여쭤봤거든요. 그렇죠? 네.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객 고객 정보. 정보? 네. 지금 REF가 떴잖아요. 예, 이런 예. 거에 가보면 이 정보가 지금 못 찾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자에서 복사하기 전에 고객 정보 느낌표 AI 그것까지 다 이 부분도 뭘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절대 주소로 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까지 하니까 머리 아프네 또, 그죠? 머리 하신다. 아이고 골치 아프 진짜. 그러면 그냥 하나씩 하세요. 자, 네. 하나씩 해서 그건 숙제로 하시고, 자, 요거 할게요. 요거. 일단 해주세요. 그거 한번 마무리해 주세요. 고객 어디요? 정보 어디를 그냥 잘라 놓으라고 그랬어요? 고객 정보 여기. 고객 고객 정보부터 AI까지. AI까지? 예. AI 잡아서 F4. 아, 고객 정보서부터 AI까지? 예. 그게 범위잖아요. 그게 자료의 범위. 거기 잘라 놓으라고요? 그렇죠. 예. F4 누르면 달러 자동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 네. 생년월일 가져올게요. 여기 이 부분 생년월일. 네. 생년월일은 지금 고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6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앞에 6글자만 가져오는 거예요. 앞에 6글자. 아, 근데 이게 함수를 2개를 써서 어렵겠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뭘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생년월일 가져와 볼까요? 여기다가 네. 전화번호 네. 옆에다가 생년월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 수식 여자에 들어가는 걸 복사해서 그 옆에 전화번호 옆에다가 붙여넣기 FX. 그럼 여자가 또 나오죠. 거기에서 생년월일이 몇 번째예요? 2번째인가요? 그러면 4를 지우고 2로 바꿔요. 그럼 이렇게 생년월일이 나오거든요. 뭐 지워버리면 뒤를 지워버리면. 그럼 전화번호에다 선생님 생년월일 하고 있네. 예. 아니 전화번호 옆에다가 예, 예. 그래 놓고 여기에서 생년월일을 가져오려면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4글자만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레프트 함수 이용해 가지고 왼쪽에서 몇 글자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레프트 이용해서 뭐였지?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몇 개? 4개 가져와라. 아니 4개인가? 6개인가? 6개. 6개 가져와야죠. 63, 10, 27. 다이렉트로 오늘 진짜 막 아이고 정신차려 못 오겠네. 사람 환장하게 만들어.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생년월일이 가져오는 거죠. 생년월일을 생각 못했네. 너무 어렵게 했네. 아까 그거 주소 내가 선생님 시킨 대로 다시 붙여넣기 그거 해가지고 했는데도 RF 나오는데요? 여기를요? 아까 거기 그 여자 복사할 때 네. 선생님 거기 FX 아니 F4 누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해가지고 네네. 거기 해고 나서 제대로 복사를 나오는데요? 했거든요. RF로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나 봐. 여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수식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C, $4 고객 정보, $A, $I 여기까지. 고객 정보 달러 A 그 달러 부분이 I. 다 절대값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 치면은 S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한 줄로 전부 까맣게 그렇죠. 그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할 때 그 부분을 다 잡아서 까맣게 잡아야 돼. 전체적으로 드래그 거기를 드래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시사는 했잖아 이미. 그러니까 아니 처음부터 한다 치고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시사부터 고객 정보 A 시사부터. 4 전까지를 다 잡아야죠. 수시 안 되네. 아,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631027을 몇 년, 몇 월, 며칠로 바꿀 수 있는 셀 서식이 없는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4글자만 6글자만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쪼개가지고 연을 붙이고 엔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수식을 쪼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선생님, 그리고 무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특이사항에 그러면 보면은 어떻게 하죠? 있으신 네. 분이 있으시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0으로 뜨거든요. 네네. 값이 그거를 없으니까. 네, 그냥 뭐 없음이라든가 점이라든가 이렇게 변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고 if 함수 쓰셔야 돼. 그러면 if 함수 써서 값이 없으면 공백을 넣고 값이 있으면 그걸 넣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if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함수 같이 쓰셔야지. vlookup. if하고 vlookup 중첩을 해서 조건에 맞춰서 없으면 값이 안 나오고 있으면 값을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몇 자리만 뽑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함수예요? 레프트 함수. 우리 왜 지난번에 왜 짜장면 해가지고 짜만 뽑는 거, 면만 뽑는 거, 장면 뽑는 거 해보셨잖아. 그거 개념이에요. 아, 그럼 생년월일 할 때 먼저 는을 쓰고 네. 레프트 함수를 쓰는 거예요? 아니요, 생년월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자료를 좀 변환해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다는 그냥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 닫지 말고 저장해 놓으셔야지. 저장해야지. 네, 아, 저장해 이거 놓으실게요. 저장해요? 네네, 저장해 놓을게요. 고객 관리, 아니 고객 정보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저장해 놓으세요. 네. 하루에 이걸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안 돼, 선생님. 아, 너무 어머나. 표정이 그냥 돼버렸나 본데요? 어머나. 이렇게 아니요, 다른 견적서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아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이렉트로 이 어려운 것을 그냥 막 저장. 자, 저장하세요. 저장 어디다 해요? 아니 왜 저장하니까 없어져. 아무것도 안 다른 나오지? 이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견적서.